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구는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죠. 오늘은 차쌤이 총 뜨면 총 쏘는 총수담아 총총총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이 차쌤이 총 뜨면 총 쏘는 총수담아 총총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극한 직업이네요. 와, 한 번이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요.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총총총 한번 해주세요. 예, 총 때면 총수 없는 어렵네요.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게스트로서 본분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오늘 총총총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차쌤 지난주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첫 방송 이후에 이게 송출이 이제 그만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제작진은 격려를 저희에게 해주셨고 두 번째 시간이 되었고 주변에서 이런 거를 할 줄 몰랐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기업을 소개하거나 취업을 논할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멋있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많은 인풋이 들어가는 어쨌든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저 정말 즐거웠거든요. 오랫동안 이 컨텐츠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진심이 제작진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하루살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오늘도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오늘 만나볼 총수 인물은 누군가요? 지난주는 저희 PD님의 의중이 반영됐던 분이 좀 들어갔다면 이번 주는 이제 순전히 제 인사이트가 들어간 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 궁금한데요? 지난주는 첫 방송이기 때문에 굵직한 인물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물론 굵직한 분입니다만 할 이야기거리가 자수성가형 CEO의 스타일을 담으신 분으로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오, 자수성가형 아이콘.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분인지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NC소프트의 CEO이자 CCO,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죠. CCO 그리고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구단주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 김택진 대표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와, 총총총의 두 번째 인물로 이제 NC소프트의 김택진 CEO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택진이 형으로 유명하죠. 저 야구 좋아해서 NC다이노스 구단주 관심 많았거든요. 저 두산 좋아해 주세요. 예. 한때 몸 담으셨으니까. 두산도 좋아하고 NC도 좋아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 택진이 형, 김택진 CEO를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 CEO의 양력을 말하다 보면 대부분 좀 어려웠던 불우했던 환경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이 김택진 대표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천재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1967년생이시고 현재 50대 중반의 나이를 가지고 계신 NC소프트의 CEO자 한국컴퓨터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분께서 유복하게 잘하셨지만 가세가 한때 기울었던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시절을 딛고 공부로 좀 대업을 이루시게 된 케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5년도에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하셨는데요. 이 전자공학과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동생 방에 있던 애플2 개인용 PC를 보시고 컴퓨터와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함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컴퓨터에 구동되는 원리 중에 반도체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연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학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보니까 하드웨어와 관련된 컴퓨터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눈을 돌리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자 개발자의 역할을 하고자 뛰어들게 되고요. 그 가운데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 개발 동아리에 들어가셔서 한매 타자교실이라고 추억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베네치아 이렇게 불리우는 게임들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 특정한 자판을 치면 이제 한글 키보드가 예전에는 그 키보드가 한글 자판이 없었을 때거든요. 지금 또 저희 PD님이 정말 영혼을 담아서 요즘 CG가 나오고 있군요. 저런 겁니다. 저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인가요? 우리 MC 가영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 어릴 때 컴퓨터 학원 다니면 이제 저런 거를 이제 직접 배웠었죠. 그때 왜 다녔는지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술이 발달될 거면 다니질 말았어야 했었던 건데 어쨌든 잘 계시겠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익히는 과정 가운데 현대전자에 취업을 하십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이제 현대전자 보스턴 연구소에 이제 기능요원으로 다니는 과정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아미넷 신비로를 제작을 했던 게 9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김택진 대표가 느꼈던 건 단순히 그냥 인터넷망이라는 게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서 엔터테인먼트화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NC소프트를 창업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그런 대표의 모습이었다,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엄청난데요? 약간 그 공부 쪽으로도 천재였다가 이제 또 그걸 또 발전시켜서 한컴
네. 만들고 네. 또 거기에 있어서도 현대전자 갑자기 갔다가 네.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멋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되게 약간 그 아이템, 그 게임 얘기를 좀 비유드리긴 그렇지만 예. 대부분 게임을 단기간에 잘하고 싶으면 그 현질이라고 흔히 말하죠. 예. 아이템을 구매를 해갖고 레벨업을 하기 마련인데 예. 이분의 경우는 아이템을 구매했다기보단 스스로 현질 없이 레벨이 업된 그런 느낌의 CEO가 아닐까. 이런 비유가 그 대표님께는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실제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전자,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계열이었던 현대전자 시절에 네. 정주영 회장과의 어떤 보고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 자리에서 정주영 회장께서 말하기를 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좋은데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일을 좀 현대전자 안에서 소화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본인이 많은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잡아서 국내는 물론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런 성과가 리니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탄생이 된 것이겠죠. 진짜 리니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정말 게임 리니지 분야에서도. 게임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하지는 않는데 예. 게임을 잘 안 하는 저희가 들어도 리니지가 뭔지는 아는 네, 것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쵸, 없는. 그쵸. 네. 네,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일군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김택진 대표를 키워드를 통해서도 가까이 만나보겠습니다. 찻쌤이 정한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골라봤습니다. 게임 체인저요? 뭐 게임 회사니까 게임 체인저 이런 느낌도 있지만 네. 전체적인 시장의 판도를 바꿨던 이력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로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일단은 게임 하나가 뭐 게임 업계 전반을 바꿨다 뭐 이런 영향들도 있겠지만 네.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던 부분들 이를테면 그 한매 타자교실을 만들었을 때의 배경에서부터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발전 그리고 다양한 영향을 개발했던 내용물에 대한 전후 사업이라든지 방향성에서 영향을 주셨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과거에 김택진 대표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네. 창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의 이용 환경이 한글 입력 자체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글 입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의 개발의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참 좋겠다, 의미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한매 타자라는 걸 개발하고 공동 개발의 창립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재밌겠다, 뭐 이게 뭐 돈이 되겠다라는 어떤 좀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본인께서 어떠한 좀 목적을 갖고 참여를 했는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대부분 게임 체인저라는 수식어가 붙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인물들의 경우는 네. 본인이 그냥 뭔가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이런 걸 했다라기보단 의미 있는 일을 쫓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좀 판도를 바꾸는 영향들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께서 어릴 때는 육상 선수나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체구가 조금 작으셨던 게 어린 시절이다 보니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아무리 해도 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라고 빠르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 느꼈던 건 내가 작은 역할이거나 뭐 나름의 목표를 잡고 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게 내가 생각해야 될 방향성이고 노력이겠구나라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개발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다기보단 내가 즐겁기 위한 것 이상의 성취감까지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아닌가 싶고요. 이 리니지 창업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대전자에 같이 일하시던 10여 명 분이랑 1억 원의 투자를 해갖고 이제 회사를 차리시게 된 건데요. 단순히 그냥 뭐 인터넷 공급망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개발을 하다가 네. 엔터테인먼트와는 인터넷 서비스가 없다 보니 다중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을 한 번 더 구현해 보면 어떨까? 혹은 PC 기반에서 CD 타이틀로 시작을 하지만 향후에는 온라인 서비스까지 구체화한다면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리니지를 개발한 개발자분과 넥슨에서 이제 나오신 분이지만 네.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리니지 서비스까지 보면 결국 단순히 그냥 뭐 이 게임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지라기보단 게임 사업을 통해 좀 더 발전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성취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좀 꿈을 크게 그려가면서 좀 사업을 이어가셨던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아예 이제 새로운 판도를 바꾸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셨다고도 하셨는데
어떤 그 현대전자에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현대전자가 그 당시에는 온라인 관련 서비스를 이제 좀 본격화하기 위해서 그 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팀장으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기본적인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또 그 당시에 현대전자 내부에 또 사내 게시판에 댓글 기능도 90년대 중반에 최초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또 깨알같이 얘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깨어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게임 사업이라는 게 명암이 존재하기 마련인 사업이거든요. 이를테면 중독성 여부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어둠의 경로라고 불리우는 개인의 아이템을 암암리에 불법 거래를 하는 일들까지 좀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들이 파급되어서 나왔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사업들이 과연 괜찮은 사업일까라고 생각과 의심을 들 수도 있겠지만 게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의 힘을 믿고 본인이 좀 뭐랄까요, 큰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면 단순히 게임 자체가 가지는 안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기보단 게임 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CEO 개인의 어떤 방향성과 성취감도 같이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 체인저 김택진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김택진 CEO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이 게임 체인저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저는 조건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오, 조건이요? 어떤 일단은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좀 시도했을 때 게임 체인저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리니지를 필두로 그 이후에 나온 MMORPG들의 역사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뒤늦게 후발 주제로 모바일 게임 버전의 리니지 M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판도들을 보면 뭐 구글 플레이의 다운로드 수도 그렇고 꾸준히 리니지 M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개 이제 게임사들이 한번 타이틀을 개발하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패치가 붙고 시리즈가 출시가 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기능에 좀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다면 이 리니지 시리즈의 경우는 리니지 게임 자체가 주는 어떤 좀 타이틀 자체의 어떤 강점 그리고 컨텐츠가 가지는 파워 등을 고려했을 때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을 게임을 개발하는 면에 있어서 의미를 담고 개발의 방향, 개발 역량을 좀 중요시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NC소프트가 최근 수년간 AI 개발에 많은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다음 스텝의 게임 체인저, 이를테면 NC소프트가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사업들도 앞으로 더 많이 영위를 할 수 있고 또 선택과 집중으로 최근 전략의 노선을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AI 기반의 다양한 변화무쌍한 게임 사업에서 또 다른 의미의 게임 체인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거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본업에서의 경쟁력 측면, 본질에 집중하는 경쟁력과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게임 체인저가 갖춰야 될 조건이고 그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게 김택진 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 분야에서도 또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활약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니까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이게 성공하지 않았다면, 실패했다면 그냥 실패한 사업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일개의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2001년도에 북미에 진출하셨을 때 처참하게 실패를 맛봤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1년 북미에서 리니지 서비스를 오픈했지만 10년간 고전해서 설치했다. 그리고 거금을 들여서 게임 개발자 리처드 게리어 씨를 영입해서 타뷸라 라사라는 MMORPG를 2007년에 출시했지만 역시나 흥행에 참패하고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게임이네요. 예, 그렇죠. 저희가 모르는 게임이니까 들어본 적이 없고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면면들을 봤을 때 느낄 만한 점은 이분이 무조건 성공 가도를 달렸다기보단 실패했던 부분들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가지는 특징이 마냥 좋은 쪽으로 예찬할 수만은 없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CEO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성 그리고 구직자라든지 직장인들께서 이 컨텐츠를 지금 보고 계시다면 내가 맡은 데 일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측면으로 김택진 대표의 일화라든지 사업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우리에게 얻는 교훈과 방향이 분명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CEO 키워드 두 번째 내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뭔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운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운이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사실 김택진 대표의 그간의 활약과 내용들을 보면 되게 운이 좋은 대표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이 과거 인터뷰했던 운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PC방이라는 시장을 김택진 대표와 NC소프트가 만든 적은 없습니다. 초고생 인터넷망을
직접 회사가 깔지도 않았습니다. 네. 인프라와 외부 환경이 어느 정도 구축된 가운데 남들이 기반을 다져놓은 그 환경 안에서 회사가 잘 펼쳐져 나갔다라는 점, 이 점을 운의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어떤 요행이나 어떤 풍수지리학적인 어떤 이쪽에 사업체를 열면 뭐 잘 될 것이요, 뭐 이런 풍수지리학적인 접근의 운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운데 그 토대 아래서 회사가 사업의 성과를 이루었던 것처럼 네.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겸손하게 이 혜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측면으로서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외부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네. 어렵다라고 해서 외부 환경을 탓하는 접근보다는 자기의 어떤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운을 좀 겸손이라는 키워드랑 같이 연관 지으면서 해석되는 부분들, 언급했던 부분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와, 운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어려움을 대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차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이게 결국 어려울수록 단단해질 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만약에 NC소프트가 그냥 뭐 리니지 게임 하나의 타이틀로만 연명을 했거나 어느 정도 안주했다라고 하면 네. 더 큰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안주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이어가고자 끊임없이 새로 고침하듯이 다양한 타이틀을 출시하고 또 외부 환경의 악재라 안 좋은 회사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회사가 내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은 단단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리고 운이라는 것을 럭키의 개념이라기보단 겸손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CEO 개인과 회사 차원에서 일으켰다는 점, 그 점에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이 운을 그냥 럭키가 아니라 이제 겸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차쌤이 선택한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관련된 키워드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는 내적 동기다. 이렇게 내적 말씀을 동기. 드리고 싶습니다. 내적 동기요? 네. 뭔가 이 자수성가한 CEO들이 이제 내적 네. 동기가 있어서 했을 것 네네.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진행이 유효하십니다. 확실하게 인사이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의 방향이 앞으로 이렇게 잘 잡히길 바랍니다. 이게 대부분 내적 동기라고 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일을 잘해야지,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차원으로 인사이트를 언급드리고자 내적 동기를 말한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역할과 상황 그리고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내적 동기가 좀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이 내적 동기라는 부분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어느 정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고 잘한다, 이런 차원의 칭찬과 같은 개념, 타인들의 모범을 보여서 인정받는 거는 이제 주로 외적 동기의 카테고리에 가깝다면 이 김택진 대표의 내적 동기는 분명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고 책임감이라는 단어와 연관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MC 가연께서 아실런지 모르지만 이 게임 산업의 CEO들이 대부분 직함이 CEO가 아니라 다른 직함들이 있거든요. 김택진 대표만 CEO란 타이틀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은 뭐 의장, 아니면 수석, 뭐 아니면 뭐 회장,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김택진 대표만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CEO 타이틀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아무래도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개발, 특히 게임 개발과 관련한 역량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직접 컨트롤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CEO 김택진만의 내적 동기의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CEO 타이틀을 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어서 이 키워드 내적 동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궁금한데요. 김택진 CEO와 관련된 에피소드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게 외부에서 강연 등을 나가다 보면 본인의 자기 개발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김택진 대표는 본인 앞선 세대들도 그렇고 본인의 후발주자들도 그렇고 언제 가장 뭐 보람을 느꼈냐, 성공을 했냐라는 질문을 받다 보면 내가 언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을 만큼 워낙 바쁘게 돌아가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를 같이 맛봤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뭐가 성공이고 실패인지가 정확하게 규정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느낀 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통해 내가 어떻게 인생이든 사업이든 어떤 방향성으로 내가 끌고 가는가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내오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부분 이 취업을 하는 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첫 취준을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의 직업적 발언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일을 택해달라고 말은 하죠.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네. 근데 한번 그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했던 일을 그냥 다 잊거나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직장을 선택하셔서 다니시는 건 다니시는 거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관심이 있었던 일이지만 미처 현실적인 이유로 시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꿈이나 방향성을 놓치지 말고 잘 간직하시면서 꾸준히 개인의 영역에서는 시도를 하시는 노력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를 좀 내적 동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적 동기가 튼튼한 분들이 또 오랫동안 롱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MC 가연의 내적 동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 튼튼하죠, 내적 동기. 네. 딱 그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이제 방송 책임감 있게 끌고 그렇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계속 총총총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저는 열심히 해야죠. 예. 제작진은 마음만 바뀌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뜻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총총총은 어떠셨어요? 사실 이 NC소프트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면 마냥 좋은 기사만 나오진 않습니다. 가족 경영이라든지 회사가 너무 큰 사업만을 벌이다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 시가 아니냐. 이를테면 투자는 많이 하는데 아웃풋이 나오지 않은 채 리니지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부정적인 시각과 내용들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들을 보고 느낀 거는 김택진 CEO가 생각하는 방향성의 사업, 게임 사업, 그리고 본인 개인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참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 많이 좀 기억해야 되고 배울 점들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의 방향성도 같이 고려를 하되 내가 원래 바라고 원했던 것들에 대한 꿈은 놓치지 않고 접근을 하는 성취지향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회사가 하는 사업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되게 엣지 있게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멋있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NC소프트의 구성원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영역일 텐데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성을 믿고 자기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면서 접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이미 여러 성과들을 통해 보여진 부분들이니까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혹은 사회 초년생이신데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좀 수동적으로 외부의 변화에 맞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성과 자존감을 믿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줄 아는 셀프 성취감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와, 정말 이 찐으로 이 정성스러운 말씀이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차쌤이 총대면 총수하면 총수담아 총총총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